전쟁 없이 평화롭게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모닝 라이브 명민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동현입니다. 네. 이름이 바뀌었나요, 어느새? 어떤 게? 전쟁을 원하지 않는 모임으로. 저희는 트렌드 따라서 그때 달라요. 네.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네. 우리나라 시간 몇 시에 8시잖아요. 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혹시 몇 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새벽 아닌가요? 1시, 2시예요. 예. 그럼 왜 우리나라 장 열릴 때 이 새벽에 이 난리를 그러네. 치냐고 진짜. 그럼 거기도 새벽일 텐데. 오늘 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또 휴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이드라인도 유럽밖에 없어서 독일 지수 한 2% 빠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기랑 같이 빠지면 안 되죠. 우리 미리도 많이 빠졌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또 수급적으로 또 분석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제가 안 나오고 박재원 아나운서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나와서 방송의 사유화 열심히 진행을 했더라고요. 계속 남자 얘기만 하고 소개팅 한 시간을 보는데 한 30분을 남자 얘기. 다 보셨어요? 다는 못 봤어요. 남자 얘기한 거 스킵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남더라고요. 제가 결국 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렸어요? 네. 좋은 분? 뭐 지영 앵커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만나봐야죠. 어제 결혼 얘기하면서 시집 가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분 해드리세요. 잘 되길 기원하면서. 결정사 아시죠? 결정사 요즘 결정사. 알죠. 결혼 정보 회사 그런 거 거의 대리인으로 열심히 결혼할 때까지 해주세요. 아셨죠? 이제는 없습니다. 책임지고. 알겠습니다. 자, 모닝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장 전에 체크리스트, 오늘 체크리스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송 대표님한테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 자체는 이미 벌써 나왔기 때문에 뉴스를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같이 분석을 좀 해주셔서 예측 정도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신도 모르는 예측을.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인간으로서 최대한을 노력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팩트를 먼저 얘기 드리고 향후에 그 시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푸틴 뉴스가 이제 나오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우크라 돈바스 지역의 평화 유지가 맞나요? 명칭은 평화 유지군의 진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이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제 그 뉴스를 듣자마자 이제 러시아가 승인한 우크라 동부 지역에 이제 분리 독립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곧 제재에 들어갈 것이다.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제 35분간 통화를 하면서 대응책을 이제 논의를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전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이면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 같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측면도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전쟁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물론 지금 뉴스는 조금 더 강력한 뉴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전쟁이 빨리 일어나든지 아니면 끝나든지 이렇게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해줘야만 주식시장도 불확실성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 전쟁에 대한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와줬고 시장은 그 뉴스를 보면서 시장의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물론 장 초반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뉴스도 계속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초반에 일단 하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폭락을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방향성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본다면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블링컨과 안보를 대화 나눴다. 24일 날 제네바에서 이제 회담을 할 것이다. 또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도 이제 유엔 쪽에서 이제 안보리를 이제 긴급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개최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인데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도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 부분도 계속 그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려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뉴스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간의 김 선생님께서 오늘 장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지금 푸틴이 두 군데 들어간 거잖아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랑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얘가 네. 우크라이나 땅인데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가 소련 때 자기네 거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에 넘어가니까 우리가 거기를 다시 되찾겠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말씀대로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뭐 무력 시위처럼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타협하면서 뭔가 조금 세틀되는 그런 분위기. 역사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요? 네. 지금 연합뉴스 읽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대로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충돌이 있어야 요것도 전쟁 리스크가 좀 지나간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뭐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다고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둘 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둘 다 큰 손실이 예상되죠.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나 이제 전문가들이 일단 큰 전쟁 안 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힌트라고 저는 생각이 수급. 그런데 뭐 뒤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풋을 보면 하방으로 베팅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네. 어제 한 100억 정도로 베팅을 했는데 문제 중요한 거는 풋에는 내가와 외가가 있습니다. 내가는 지수 근처에서 사는 걸 행위를 말하고 외가는 그 가격을 완전히 벗어나는 가격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근데 만약에 외인들이 외가에 하방 베팅을 했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좀 하락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쪽에 베팅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도 약간 해지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장 초반의 모습은 좀 뉴스가 좀 강한 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풋을 실현을 해주고 가격이 떨어진 걸 이용해서 외인들이 다시 현물을 잡는 거죠. 저는 아마 그런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까 분석을 좀 해보라 해가지고. 네, 좋아요. 괜찮았어요. 이런 약간 좀 남들이 제시하지 않는 분석. 좋습니다. 스튜디오 돈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돈돈에서만. 그거 외에도 외환 시장 보면은 조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근데 외환 시장에서 지금 달러 유로 뭐 아니면 달러 인덱스 이런 거는 크게는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뉴스에서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물론 저도 그 경제 변수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근데 뉴스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막 심각한 상황이 있으면 뭐 채권 금리도 얼마 뛰었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뉴스가 없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다른 외부 그 거시경제 쪽 시장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거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일단은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오늘 뭐 유로지수 2% 넘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 유럽에서는 이게 반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투심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2% 정도면 2% 정도면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물론 당연히 큰 하락폭이긴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미국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플러스해서 워낙 지금 투심 자체가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축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도 막 오가면서 결국 전쟁이라는 그런 이슈 이런 불확실성 터졌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이 반응하는 그 범주 내에서 2% 빠진 거지 이게 진짜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측면 완전 저 반대편에서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연합뉴스에서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근데 영국이 좀 영국은 덜 떨어졌더라고요. 한 0.35%인가? 그리고 영국은 좀 이제 하락을 덜했고요. 일단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좀 심각하게 상황은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일단 시장에서도 전쟁 리스크를 많이 반영한 그런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들고요. 물론 뭐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겹쳤습니다. 금리 인상? 저희 나올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금리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짜여진 그림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히려 이제 비둘기파의 의원이라 볼 수 있는 이 보우먼 연준이사가 3월에 50bp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것이 비둘기파 인사였던 이 보우먼 의원마저도
3월에 금리 인상을 50bp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조금 더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금리를 25bp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횟수는 이제 5회에서 6회.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네.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은 선물 시장은 50bp가 아니고 25bp 인상 우리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CME 쪽도 이제 그 시카고 선물 가격 거래소도 25bp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 컨센서스는 일단은 25bp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자꾸 중간 중간에 뭐 블러드 연준이사처럼 이렇게 네. 매파 의원들이 갑자기 나와서 인터뷰를 해서 100bp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등 뭐 그런 의견이 자꾸 나오는 게 참 그리고 하락할 때마다 나와요. 그런 것도 참 조금 연준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해요. 오늘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월이 야 너는 매파야 이번에 매파 너 100bp 너 50bp 해서 너 나가서 떠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이 있잖아요. 예. 100bp 했다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하다가 아 이번에는 25bp만 이러면 시장의 충격은 좀 덜 하니까. 그럼 뭐예요? 이미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FOMC 하는 거 금년은 모든 FOMC에서 다 한 번씩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추측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2번 더 해가지고 뭐 9번 뭐 이렇게도 또 보고 있더라고요. 뭐 모건 스탠리는 이제 어제도 리뷰 드렸지만 한 7회에서 8회 정도. 올해 7회. 아니다 9회 정도였어. 예. 그래서 모건 올해 스탠리가 7번, 예. 올해 7번, 내년에 2번 그런 식으로 본 것 같더라고요. 골드만이 7회 정도. 그러니까 모건이 가장 긴축적으로 보는 증권사가 또 의견도 역시나 좀 하락에 무게를 두는 이제 그런 그 베팅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뭐 긴축 이것도 네. 중요한 건 긴축이 아니라 결국 긴축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룩해야죠. 이뤄내느냐, 네. 그렇죠. 건강한 금리 인상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일단, 너무 하락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재료에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너무 그 증시의 두려움에 좀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려보겠고요. 네. 고유가도 유가도 좀 올랐습니다. 오늘? 유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좀 했다가 올라가는 모습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 올랐죠. 네, 한 90 WTI 기준 94달러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제 고유가가 또 인플레를 자극시키거든요. 그럼 또 이제 긴축을 또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또 이슈가 있고요. 그렇지만 정유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세상에 대한 해지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 편인데 주식은 세상에 대한 해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가면 그 유가로 오르는 수혜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찾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글로벌 정유사가 올해 45조 원이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러게요. 2008년 이후 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에너지 기업에 베팅하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 것도 워낙 에너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CNN 같은 경우는 우크라가 침공했을 시에 유가가 110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는 10%를 추가할 것이다. 물론 가능성 있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유가가 110달러나 가버리면 인플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포지션 자체도 유가 그 에너지 기업에 좀 베팅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밀도 네. 많이 만들고 그리고 뭐 그 요거 원유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늘은 이제 반도체 전문가분이 또 이따가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제 최대 관심사. 네. 그럼 또 반도체 가스도 뭐 70%를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한번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뉴스 마지막 뭐 갈까요? 뭐 모더나도 있고 모더나 얘기도 있네요. 이 코로나가 또 완전한 종식은 또 없다고 하네요. 아, 얘네 이거 지금 약 팔려고 지금 몇 번을 뽐뿌질하는 거야. 매년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너나 맞아라. 야, 이걸 믿어야 되는지 참 의문인데. 모더나 CEO 앉혀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맞히고 싶어요. 여기 와서 맞으면 더 좋죠. 저희 조회수 나올 테니까. 네.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년 백신 맞아야 이렇게 얘기를. 전 안 맞을 겁니다. 맞을 만큼 많이 맞았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래서 사실 전쟁으로 좀 주목을 이끌고 있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대표적인 이제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다음 대선에 또 출마를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트위터를 못 쓰게 하니까 트럼프가 직접 SNS를 만들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였을 거예요. 지금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트루스 뭐였어요. 트루스 뭐였는데 그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죠, SNS죠. 그거를 런칭을 했습니다 어제.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SNS 제일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때는 사실 미친 사람이다, 뭐 럭비공이다, 무슨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그나마 일관성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제일 일관성이 있었고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저변을 좀 넓혀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제 트럼프를 많이 좋아했죠. 왜냐하면 관리를 해주니까요. 그쵸. 맨날 뭐 트위터에 예를 들면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으면 네.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이었죠.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대통령. 네. 다음번에 또 나오겠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9시가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9시까지는 우리 반도체 최고 권위자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와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